그냥 개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가장 의미를 꼭 굳이 담자면은. 그래서 오늘 나온 오늘은 자유한국당은 추미애 장관 고발하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앞으로 검찰에서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 때 내 승인 받아. 사실은 그게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건 그냥 법대로 하겠다는 거. 예전에는 지금 이런 거였을걸요? 검찰총장이 지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대표적으로 최근에 세월호 특별수사단도 법무부 허락받고 만든 게 아니라 윤석열이 자기가 어떤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국민들 시선을 좀 돌려보려고 세월호 특별수사단 만들어 지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제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특별수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당연히 결재사항이에요. 그래서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 때 내 승인 받아. 와, 세다. 최고다 진짜 추미애. 제가 작년 여름에 실은 했던 얘기 중에 새날에서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조국 가족 관련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반대를 했었죠. 근데 저는 검찰이 권한 내에 있는 거 해도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권한 내에 있는 걸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탄압이 되거든요. 검찰 권한에 대한 탄압. 그러면은 검찰은 자기들 권한에 있는 내용을 계속 합니다. 하지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수사 지휘나 감독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한대로 확대돼서 지금 문제고, 그 권한이 검찰 권한이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우리 상상 이상으로 비대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전제는 뭐냐면은 검찰이 그렇게 자기 권한 내의 업무를 행하면 대통령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저는 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검찰이 만약에 민주적 통제를 따르지 않으면 저는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하든 수사지휘를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조국 장관은 그럴 기회를 못 얻었습니다, 작년에. 왜냐하면 워낙 검찰의 강공에서 수세적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추미애라는 그 장수가 나타나서 권한 내에 있는 모든 걸 행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법적 근거를 따지면서 명분을 축적하면서. 그래서 이제 검찰이 본인들이 권한 내에 있던 행위를 했던 만큼 추미애 장관이 하는 모든 법적 권한 행사를 이제부터 맛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미시적인 측면에서 황 작가가 얘기했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언론들은 깊게 분석하지 않아서 문제인데, 대한민국은 상권분립 체제가 느슨하게 있는 조직이죠.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탄핵과 소추 권한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권이 없죠, 국민이. 그래서 통제는 어떻게 하냐면, 국회를 시민이 통제를 할 때에는 투표로서 통제를 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탄핵을 해버리면 돼요. 우리 탄핵 경험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법무부 내에 행정부 내의 외청,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의 권력을 대통령한테 위임했지 검찰한테 위임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죠. 근데 검찰총장 우리는 통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한에 대한 과중한 지난 70년 동안에 과도하게 검찰에게 주어졌던 권력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면서 검찰들 생활을 했죠. 근데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을 민주통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수사단이라고 하는데 비밀 조직이거든요. 영화도 많이 보셨죠, 이 조직들.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막 임의대로 만들어서 막 특별 조지고 하는 수사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뭐냐면 관료주의 투명성에 기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주의는 반드시 투명해야 되거든요.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어떤 수사를 하는지, 누구를 수사하고 있는지, 이거 비밀 조직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경우는 과거에 KGB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잔재야. 지금은 무엇이든 투명해야 특별수사단에 소속된 피의자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비밀리 핸드폰 다 뒤져. 그리고 주변 다 조사해. 또는 협박을 해. 이번에도 밝혀졌죠. 그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입수해. 그러면 이렇게 사전 지시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증인을 타도로 한 수사 관행에서 과학적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또는 이제는 더 이상 추미애 키워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인권, 국민의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잖아요. 그럼 검찰은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의 친구, 경찰 수사기관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때
검사가 이리 와. 왜 너 국민 인권에 침해했어? 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가기 위한 교두보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대통령을 통해서 또는 장관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검찰을 통제하는 무민 통제로 가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런데 이제 언론들이나 일부 보수 평론가들이 이것이 뭐 완력 싸움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검찰이 우리가 위임하지도 않는데 국민이 어떻게 검찰하고 완력 싸움을 합니까? 이 시민국가는 국민이 주인인데 권력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행적으로 이어왔던 것들을 이제 스톱하고 완전히 법률화시키고 그 법률화는 바로 공개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대부분은 동의하지만 이제 이 특별수사단이 비밀 조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특수수사단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검찰청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제에 있지 않는 특별한 직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추미애 장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가 있는 한동훈이나 뭐 예를 들어서 제주지검장으로 가 있는 박찬호를 총장이 의지만 있다면 다시 불러내서 야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하고서 법무부 장관 명령이 무력화되는 그런 특수수사단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직제에 벗어난 거에 대해서는 장관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하겠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비직제기구, 명문화되지 않은 기구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는 추미애 장관이 5선의 관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법률가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법이 제정되고, 그러니까 뭐 헌법, 법률, 명령, 규칙에서 어떤 체계를 가져야 조직이 잘 돌아오고 문민 통제되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이 꼼짝 마라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추미애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강단,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추미애 장관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문 대통령의 확실한 서포트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한테 쉽게 표현해서 미해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분위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실제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이 검난이라고 한 번 있었잖아요. 강금실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3일 후에 발표가 나는 상황인데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노 대통령이 검사들과의 대화를 하게 돼요.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강금실에 검사 인사 개편안을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검사의 난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지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윤석열한테 야 뭐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놈 그따위가 어딨어. 실제로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장관실로 와. 못 가. 6시간 기다렸어. 그냥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광석화처럼 법에 정해진 대로 배려할 건 배려하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 지금 자유한국당 등이 뭐 추미애 장관을 고발한다고 하지만 법에 저촉되는 게 지금 오늘 말 한마디까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지금 책 안 잡히고 법에 의해서 정확히 하고 있는 거예요. 법으로 하겠다는데 무슨.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이 이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이 됐을 때 문 대통령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떤 정권의 분위기상 윤석열에게 정권을 준 건 맞아요. 그래서 대검이나 이런 주요 간부직들은 다 윤석열이 지가 채운 거야. 개입을 안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수사 잘하라고. 그랬더니 그 수사권을 갖고 정권 흔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는데 이건 관행이 중요하지 않은데 법대로 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봐요. 이거 험살필 게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검찰들의 역사 중에 가장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무원이 늘 공무원인 놈이 취임하는데 국민적 지지를 받고 꽃다발을 받으면서 취임한 점이 있어요, 기억에? 늘 공무원 출신 없어요.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의 지지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의 지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꽃다발이 그 대검찰청 앞에 쌓여 있었어요. 편지랑 러브레터가. 그런데 그 꽃이 시들기 전에 국민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겁니다. 칼을 꽂은 이유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참모들을 수사했다고 칼을 꽂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제 기사에 여러분 꼭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오마이뉴스에 만약에 조선시대 윤석열이었다면 이미
하옥됐다는 거, 의금부에.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에도 수사기관이 선별적 수사를 못하게 법으로 완고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나쁜 점은 선별적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일부 관료를 또는 위험성이 있는 관료를 수사했다고 국민이 분다는 게 아니야.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잖아. 대통령이 공정이 공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행해야 될, 공정을 이해해야 될 칼을 주어진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이 선별적 수사를 했어. 조선시대에 봉건사에서도 없었던 선별적 수사를 해서 한쪽만 죽여.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죄가 11가지가 있고 횡령죄가 있어도 수사를 안 해. 이래서 분노를 해버린 겁니다. 공정한 수사. 그리고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한 가족의 인권을 무차별 짓밟아버리고 전부 다 허위사실로 드러났잖아. 지금 상장도 뭐 못 찾았죠. 그 다음에 인턴 증명서도 지금 사실로 확인됐죠.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이래서 지금 분노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선별적 수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은 반드시 국민한테 사과해야 된다. 국민한테 꽃다발 보내준 국민, 러브레터 보내준 국민, 청문회 때 이기라고 응원해줬던 국민, 국회 앞에서 윤석열 청문회 때 나아가서 박수 쳐줬던 그 시민들을 향해서 저는 사과 메시지를 날려야 된다고 잠깐만 봅니다. 신변님, 이율배반적인 말씀이세요. 집회는 사퇴하라고 하면서 사과하라 그래요? 아니 일단 인간적 도리, 사람이 인간적인 도리가 있는 거예요. 사과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죠. 아니 그러니까 사퇴는 법률적인 행위인 거고 잠깐만. 사과는 도덕적인 거죠 우리한테. 이야기가 지금 너무 원론적인 데만 머물고 있어요. 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사실상 분위기는 그렇거든요. 검찰 쪽에서는 딱 그 분위기 아닙니까? 누구 좋으라고 사퇴? 요 느낌이고 우리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 이걸 조롱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수사만 진짜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사퇴란 말 안 나올 거예요. 누구를 수사했던 간에. 그렇죠. 윤석열은 검찰의 그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버린 거거든요. 사적 감정일 수도 있어.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수사일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징계를 내린 거다. 징계성 인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과 검찰은 지금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특히 윤석열은 자유한국당 한 몸이 돼서 윤석열을 뭔가 좀 곤란하게 만들면 자유한국당이 고발이라는 카드를 들고 윤석열이 원하건 원하지 않았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이 자유한국당 등과 한편 먹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사퇴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을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정권에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정권 편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긴장되고 뭔가 굉장히 어떤 나라의 어떤 뭔가를 가르는 정도의 뭔가 자리에 있는 자는 항상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스스로가 정무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고 다 인심은 다 잃어버리고 수사에 대한 동력도 떨어지고 여론도 없는 상태에서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저거 항명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저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사과를 하거나 사퇴를 하거나. 그렇다고 대놓고 사과하기 힘들지. 그러면 앞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거나 그래야 되는데 바로 또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그거 있죠. 압수수색해버렸죠. 그러니까 오기를 그냥 그 태도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굴복하기 싫다. 근데 이것은 조국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인원들을 수사했기 때문이 아니고 수사를 너무 과잉되고 잘못되게 했다는 거기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기 태도가 바뀌거나 사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사퇴도 안 하면서 태도는 또 그대로 똑같아. 이렇게 되면 인명권자, 인사권자 입장에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새끼를 어떻게 하지? 왜냐? 그런 것이 결국에는 검찰한테 도움이 안 돼요. 우리 국민들 벌써 감정적으로 댓글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을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럼 무슨 수사 동력이 있겠어요? 이제는 얘가 하는 모든 수사는 다 나쁜 악의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이미 윤석열은 공정한 총장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어떤 수사를 해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뢰하지 않죠. 그게 진실이든 그러니까 어쩌든. 윤석열이 그게 사퇴함으로써 그 자리에서 깨끗이 비워두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검찰에 관련돼서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관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번에 검찰청에서. 그러면서 총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항상 문제되는 게 뭐냐면 합의인지 협의인지가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는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의견이. 그다음에 협의는 그냥 논의해서 새로운 좋은 안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의견 개진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너 생각 어떠니 그냥 물어보고 참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그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의견 개진 정도에서 검찰청법 34조가 돼 있기 때문에 협의나 합의 정도 수준까지를 요구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관행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표창장 정결하는 관행에 대해서 지금 기소까지 할 단계까지 갔는데 자기들이 하는 관행은 멋진 것이고 일개 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표창장 그 정결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국가를 흔드는 구속이고 정도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지 문제를 삼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조국 장관의 수사를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왜 알게 됐냐면은 조국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상징을 가지고 수사하면서 나무를 수사하면서 마치 이제 숲을 수사하는 척 했는데 저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검찰의 조직 보호라는 더 큰 목적 때문에 재물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신에 저 뒤에 있는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산맥을 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한 명분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을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반대했었는데 강금원 회장을 실은 구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죠? 2009년인가요 그때. 그래서 이미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 검사 동일체 원칙에 너무 충실한 검찰 조직만 사랑한 그래서 강금원 회장처럼 깨끗한 정치 후원자를 그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해서 그 일생을 바친 사람에게 그런 검찰의 칼날을 들이댔다는 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미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찰의 문제는 자신들이 깨끗하지 않아요. 근데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조직이 있으면 안 돼. 큰일 나죠. 똑같아야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을 휘두르는 자들은 판사고 검사고 경찰이고 간에 사실은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 그걸 재단을 해야 국민들이 수긍을 하는데 자신들의 허물은 다 덮어버려. 그리고 남의 뭐 허물이랄까 이런 거는 티끌 하나까지도 가져와가지고 이걸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별적 수사하는 거죠. 이게- 근데 지나고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일반 저희 행정부 공무원들도 권한을 분산시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건설 공무원들이 비리가 가장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에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공사 발주할 때 발주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넘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기억이 아물거리는데 2천만 원 이상인가를 다 공개 입찰하게 되어 있고 나라장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리고 설계 변경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비리가 많았거든요. 건설업자들.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권력을 분산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은 무엇을 하냐? 감독만 제대로 해라. 그 권한을 없애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관행 쪽으로 쏠려 있는 이 권력을 분산시켜야만 검찰 스스로도 해방이 돼요. 이 권력에 해방이 된다고. 그래서 진짜 공복으로서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지 소수의 지역에서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파수꾼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권력이 있으면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대통령보다도 권한이 센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윤석열이 사퇴를 하냐 마냐에 가면 갈수록 압박이 될 텐데요. 어제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여기를 압색한 것까지는 그냥 나 기죽지 않았어요를 보여주려고 하는 약간 오기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기로 수사를 하고 오기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면 초과인데 예전 방식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게 가능했던 이유가 대통령 지지율은 한참 떨어져 있죠. 그리고 자신들의 편을 드는 당시 한나라당 같은 세력은 어마어마하게 커 있죠. 그러니까 총장이 사퇴를 해버리면 그걸로 정치 공세의 이슈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검찰의 조직은 보호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개혁하려고 하던 거 쉽게 표현하면 그 검찰 개혁하려고 하니까 대선 자금 수사해가지고 안인정 뭐 이런 사람들 구속해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이 낮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총장은 사퇴하고 멋진 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검찰 조직 보호하고 그리고 그걸 엄호해주는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밖에서 있는 막 그 추미애 장관 고발하는 세력들이 너무 찌질해. 국민적 지지도 낮아.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는 윤석열의 입장이라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부터가 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야 뭐 하나 할 때 법대로 해 조직 하나 새로 만들 거 나한테
허락 받고 해. 요런 식의 것들을 계속 압박하다 보면 나는 윤석열은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사퇴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계속 사퇴의 목소리가 나올 만큼 오기로 하기는 힘들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결국은 여론이 이긴다. 저는 그 장수는요 물러날 때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수족의 2명을 승진시키고 발령을 냈긴 했지만 어쨌든 또 이제 부장급들 이제 발령이 또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오가 있잖아 총장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공정에 대한 훼손 또는 국가 인권, 국민의 인권에 대한 것을 침해했다면 저는 과감히 물러서고 후배들한테 물려줌으로써 새로운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국민한테 마지막 보답할 거라고 저는 예. 봅니다. 그 자리에 버티면 벌써 추해집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난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물러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보다 일 잘할 수 있는 후배 검사들이 1,030명이 줄 서 있습니다. 예, 걱정 말고 나가세요. 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어떤 수사를 해도 이제 공정하다고 느끼지 않게 된 사람한테는 수사권 맡기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